손님들은 안나 파블로브나에게 이 멋있는 야외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는 제각기 헤어지기 시작했다. 피에르는 어디까지나 서툴렀다. 뚱뚱하고 키도 보통보다 크고 어깨가 넓고 큼직하고 붉은 손을 한 이 젊은이는 이른바 객실로 들어오는 품도 서툴렀지만 거기서 나오는 것은 더욱 서툴렀다. 말하자면 나올 때 무엇인가 특별히 재치 있는 말을 남길 줄 몰랐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넋을 잃고 멍청해 있었다. 일어설 때에 그는 자기의 모자로 잘못 알고 깃털이 달린 장관의 삼각모를 들고서는 장관이 돌려달라고 할 때까지 깃털 장식을 잡아당기면서 앉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넋을 잃은 표정도 객실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투른 것도 모두 온후하고 순박하며 교묘하고 솔직한 표정에 의해서 완전히 메워져 있었던 것이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그에게로 돌아서서 기독교인다운 교묘한 표정을 짓고 오늘 밤의 그의 예의에 벗어난 언행을 용서한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가볍게 끄덕해 보이고 말했다. 또 배웠으면 해요. 그렇지만 피에르, 그때까지 당신의 의견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녀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자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가볍게 절을 하고 다시 한번 그 독특한 미소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이나 그 미소도 다만 의견도 의견이지만 어떻습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처럼 선량한 정말 귀여운 사내입니다. 하는 기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안나 파블로브나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안드레이 공작은 현관 방으로 나와서 망토를 입혀주고 있는 하인에게 자기 어깨를 내맡긴 채 역시 현관 방으로 나온 이폴리트 공작과 자기 아내와의 잡담을 무관심한 얼굴빛으로 듣고 있었다. 이폴리트 공작은 임신을 한 아름다운 공작 부인의 옆에 서서 외눈 안경 너머로 집요하게 찬찬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그만 안으로 드세요. 안네트, 감기가 드시려고요. 하고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안나 파블로브나와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일은 벌써 다 결정되었어요.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안나 파블로브나는 아나톨리와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의 시누이를 한데 묶으려는 혼담을 벌써 리자에게 상의해 버렸던 것이다. 나는 당신만 믿고 있겠어요. 하고 안나 파블로브나도 또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분에게 편지를 내셔서 그 결과를 들려주세요. 아버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도 그럼 또 배워요. 하고 그녀는 현관 방에서 나갔다. 이폴리트 공작은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에게로 다가가서 그녀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기울이면서 반쯤 속삭이는 것처럼 뭔가 그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두 하인, 한 사람은 공작 부인의, 또 한 사람은 이폴리토의 하인이었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숄과 외투를 손에 들고 서서 그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프랑스어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도 이야기의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그저 아는 체 하는 얼굴을 하고 싶지 않을 뿐이라는 듯한 얼굴이었다. 공작 부인은 여느 때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하고 상대편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미소를 지었다. 저는 공사한테로 가지 않았던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폴리트 공작은 말했다. 실정이 나서 말씀이에요. 정말 훌륭한 야훼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훌륭한 야훼였지요. 그렇지만 굉장히 훌륭한 무도회가 있다던데요. 하고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엷은 솜털이 있는 윗입술을 치켜 올리면서 대답했다. 사교계의 아름다운 부인네는 모두 그리로들 간 모양이에요. 모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거기에 가지 않으셨으니 말씀이에요. 모두는 아닙니다. 하고 이폴리트 공작은 즐겁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하인의 손에서 쇼를 잡아채자 거의 그를 밀어 젖히듯 하며 그것을 공작 부인에게 입혀주기 시작했다. 서툴렀기 때문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그런 것인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숄은 벌써 어깨에 걸쳐져 있었는데도 그는 오랫동안 손을 내리지 않고 이 젊은 부인을 끌어안을 듯한 신용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줄곧 우아한 미소를 띤 채 몸을 빼자 돌아서서 남편을 힐끔 쳐다보았다. 안드레이 공작의 눈은 감겨져 있었다. 그는 그만큼 지쳐 졸음이 오는 모양이었다. 준비됐나? 이윽고 그는 눈망울을 굴려 아내의 모습을 훑어보면서 이렇게 물었다. 이폴리트 공작은 뒤꿈치보다도 길게 내려온 신식 외투를 허둥지둥 주워 입자 그 긴 옷자락에 걸려 휘뚝거리면서 공작 부인의 뒤를 쫓아 입구의 청청대로 뛰어나갔다. 공작 부인은 하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마차에 오르고 있었다. 공작 부인, 자 그럼 안녕히 하고 그는 외쳤다. 다리와 똑같을 만큼 혀가 꼬부라지면서 공작 부인은 옷자락을 살짝 지켜 올리는 것처럼 하고 어두운 마차 속에 앉았다. 남편은 군도를 매만지고 있었다. 이폴리트 공작은 돕는다는 핑계로 여러 사람들을 방해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공작. 하고 안드레이 공작은 통로를 막아 방해가 되고 있는 이폴리트 공작을 보고 러시아어로 못마땅한 듯이 쏘아붙였다. 자 그럼 기다리고 있겠네. 피에르 하고 안드레이 공작의 같은 목소리가 이번에는 정답고 부드럽게 말했다. 마부가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자 마차는 수레바퀴를 삐거덕거리기 시작했다. 이폴리트 공작은 짧게 끊어지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모르테마르 자작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봐요 공작. 그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은 정말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하고 자작은 이폴리트와 함께 마차에 올라앉으면서 말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는 자작의 손가락 끝에 키스했다. 그리고 꼭 프랑스 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폴리트는 벼랑간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끌끌거리고 웃어댔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군요. 당신의 그 귀엽고 깨끗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아요. 하고 자작은 말을 이었다. 저는 그 남편이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 잘난 체 하려는 풋나기 장교가 말이에요.
이폴리트는 또 끌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그 웃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러시아 부인은 프랑스 부인에게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역시 실제로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먼저 도착한 피에르는 한 집안 식구처럼 안드레이 공작의 서재로 갔다. 그리고 언제나의 습관으로 곧 소파에 벌렁 누워 손 닿는 대로 서가에서 책을 꺼내요. 그것은 시저의 수기였다. 턱을 개고 한가운데 점에서부터 읽어나갔다. 도대체 자네는 마드모아젤 쉐레르에 대해서 그게 무슨 짓이야? 그 여자는 지금쯤 틀림없이 병이 났을 거야. 하고 서재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안드레이 공작은 조그맣고 하얀 손을 마주 비비면서 말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